국기에 대하여 경례.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제 회견을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늘에 의한 탄핵의 저주다, 이것이 이미 탄핵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군주라고 하면 당연히 연산군을 들 것입니다. 연산군의 포악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패비 윤씨의 피를 보고 나서 정신이 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영락없는 보복, 바로 연산군의 행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판이 5월 23일에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5월 23일이 언제냐? 바로 노무현이 자살한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17년 3월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정민을 비롯한 전유 8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내전이 시작돼서 그 내전이 5년 동안의 내전을 거쳐서 1922년에 마침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대선이 있게 됩니다. 소련처럼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는 역사적인 심판이 바로 내년 2022년 3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련의 전초를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제가 준비한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에 숨겨진 사악한 적색 코드라는 제목의 회견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재앙과 파국은 결국 헌법기관들이 헌법에 명시된 책무와 정반대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은 국민이 북괴에 사살당하고 기름을 뿌려 불태워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태연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한 탈북 절분이를 눈에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강제 북송하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거짓과 진실을 가려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죄를 물어야 할 사법부는 그 수장,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부터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총선 후
11개월이 지나도 120여 건의 선거소송 대부분에 대해 선고는커녕 아직도 공판길조차 제대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악법들을 양산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인 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여 공공인이 검찰 해체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압박합니다. 법치주의 파괴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산호맹 활동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조국과 준공식 토지 국유제를 주장하고 수십 번의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추미애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는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법무부 차관 이용구는 만취한 채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불량한 범죄자들이 잇따라 법무부의 장관과 차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작품의 표절을 막아야 할 문체부 장관이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지주택개발공사가 투기방법 개발공사로 둔갑하고 그 공사의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 되었는데 LH 직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국토부 장관 주도로 셀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셀프 조사할 양이면 문재인 당신도 셀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이 꽃다방 촌 건설 사업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억지 탄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지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의혹의 나날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대표이자 상임 고문으로 억지 탄핵을 막후에서 실질적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였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그리고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은 국무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노회찬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원은 국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 사실로 볼 때 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기획 탄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친노 세력이 자행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도한 것이든 우연한 일치였든 박 대통령 탄핵에는 다빈치 코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민한 코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저는 그 내밀한 코드를 살피기에 앞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억지 탄핵을 말할 때 탄핵에 부여간 당시 새누리당 62명만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탄핵이 억지와 불법으로 이루어진 탄핵이었다면 탄핵을 기획하고 밀어붙인 주로 세력은 물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71명의 국회의원 역시 억지 탄핵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을사오적 이상으로 을사늑약을 기획하고 추진한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탄핵을 발의한 171명의 국회의원들과 62명의 부역자, 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탄핵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이어서 1907년 정민현의 매국적 답작태에 의해서 그나마 겨우 지니고 있던 대한제국의 군사권과 사법권, 경찰권 등이 통째로 초대 총감 이또 히로부미에게 넘어갔습니다.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의 매국질도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한 일제의 그 악독하고 흉포한 야호욕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민현의 매국질에 의해 대한제국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이정미를 재판장으로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역시 껍데기만 남은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있었던 2017년 3월 10일은 세계 역사상 초유의 공산혁명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바로 그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 내의 좌익 세력의 간교한 획책에 의해 탄핵되고 파면된 것 역시 1925년 3월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월이 아니라 3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렇게 외쳐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재판장이었던 이정민은 파면 선고를 내린 뒤 3일 뒤에 퇴임했습니다. 본래 수학교사를 꿈꾸었던 이정민은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접한 뒤에 법대 진학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날이 바로 10월 26일인데 탄핵의 시작이 된 광화문에서의 횃불, 촛불 광풍이 시작된 건 역시 10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치밀하게 보복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규는 총탄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고 김재규를 떠받들던 이정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촛불 군중 총포에 방아쇠를 당겼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것은 세월호 사태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세월호가 인천에서 출항한 날짜가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입니다. 작년에 4.15 불법 부정선거 역시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실시되었습니다. 그 말썽 많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날짜는 하필이면 북한의 정부 수립일인 9월 9일입니다. 신사참배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당시 조선반도의 전국 목사 장로들의 결의대회가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 시작은 목포에서 시작된 결의대회였습니다. 결국 배교를 감행했던
1938년 9월 9일로부터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뒤에 민족의 대장이 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고 또 같은 날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이것은 명백히 반역이었습니다. 이 반역에 가담했던 무리들은 반드시 준엄한 역사적 법적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로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로 역시 자신들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던 것처럼 탄핵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탄핵에 의해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 역시 탄핵의 저주에 의해서 파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마땅히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 승리의 대장정은 자유진영의 4.7 보선 압승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 대선 역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단결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대학 구국동지연합회 강분열 회장께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LH 사태와 관련한 문정권의 추악한 작태를 규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성 전국 대학연합 구국동지회장 강군열입니다. 국토부 장관 변창흠이 그 김영기 장관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자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제3기 신도시 예정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것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그 국토부 장관의 발표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하려는 것보다 그런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 직원 13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 하는 의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당황한 나머지 정부 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됐는데 그것도 의혹이 제기된 지 6일이 지난 다음에 그 범죄 행위를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모두 770명이 투입돼가지고 국토부와 LH 직원 14,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11일 날 그저께 정세균 총리가 발표했는데 달랑 7명만이 땅 투기에 의혹을 받고 있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표한 13명과 7명, 20명만이 이 엄청난 사건에서 땅 투기를 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경상남도 진주에 LH 본사가 있는데 그 LH 본사 직원들은 저녁 6시만 되면 저녁 6시만 땡 치면 칼퇴근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서 LH 본사를 방문하기 전날 밤에는 새벽 2시까지 그 사무실에 불이 훤하게 켜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LH 직원들이 갑자기 진주 시민들 걱정해서 밤잠 안 자고 그 사무실에 나와서 시민들 편안히 주무시라고 불침번 서기 위해서 새벽 2시에 불을 훤하게 켜고 있었던 겁니까? 끝까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 야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도 20명밖에 없다고 얘기하니 이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투기 같은 이 지능형 경제 범죄는요, 검찰이 전문이에요. 검찰은 지난 1차, 2차 그 신도시 발표 때 그때도 땅 투기 의혹이 있을 때 즉각 검찰이 투입해가지고 수백 명을 구속시키는 계가를 올렸던 사람들이 검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세균이가 아예 2번, 3번 검찰은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이건 경찰이 하는 거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경찰은 잡범이나 잡고 그리고 형사범이나 잡는 그게 전문이지, 이 땅 투기 같은 지능형 경제 범죄는 검찰이 전문인 겁니다. 그 전문가를 배제하고 아마추어를 투입한 것은 땅 투기 의혹을 덮겠다는 것과 똑같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은 지금이라도 이 땅 투기 의혹을 경찰에서 떼어가지고 검찰에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특검을 조직해서라도 분명히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발본 세고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균등해졌습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는 게 이게 균등한 겁니까? 과정이 공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경찰의 압수수색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수색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정의롭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불법과 이제는 비리로 완전히 쓰레기 정부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정의와 공정을 스스로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을 담당할 정통성을 상실한 쓰레기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쓰레기 정권, 문재인 정권을 청소하는 일은 우리 국민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월 7일의 보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유효한 힘은 이 투표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투표에서 서울과 부산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민주 시민들은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하여 국민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정세균이는 이 LH 사건을 반드시 검찰의 수사를 이관하고 안 되면은 특검을 실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이번 보선에 임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과 현명하신 부산 시민들께서는 절대로 사전투표에는 가지 마십시오. 사전투표는 우리의 소중한 신성한 표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부정
개표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 투표는 참여하지 마시고 4월 7일 당일 현장 투표에서 투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쓰레기 정권,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심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균열 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랑하는 한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미동맹 강화국민본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병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쳐왔고, 이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 와서 한미동맹은 파탄나고 있고, 그리고 친중국화, 친북한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간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트럼프가 실적으로 재선은 되지 않았지만, 부정투표로 인해서 재선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피즘이 살아있어서 미국이 지금 강력한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 트럼프의 우파적인 그리고 보수주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런 한미동맹의 중요한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반공산주의, 반중국 공산주의, 그리고 우리가 반전체주의, 그리고 저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반드시 이 중국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겨우 요구하니까 한미방위비를 겨우 합의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차이나 이 정책을 통해서 이 쿼드 4개국이 하나가 되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런 정책에는 가담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지금 이런 군부의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부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 그리고 티벳의 문제, 그리고 홍콩의 문제,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는 입을 꽉 닫고 어느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만행들, 신장 위구르에 있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 인권 박해, 그리고 대만을 앞으로 6년 안에 침공해서 대만을 중국화시키고, 그리고 홍콩을 선거법을 개정해서 베이징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인사들은 전부 다 배제시켜서 홍콩도 중국의 복속화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얀마, 홍콩, 대만,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 여전히 친중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점점 중국에 복속되고 북한의 친북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외칩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의 근간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국과 하나 되어서 북한과 하나 되어서 한미동맹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사실을 목도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그다음에 중국인들과 부해서 중국 공산당을 반드시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 북한을 비핵화를 완전시켜서 미국과 하나 되어서 우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연사들이 국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정치적인 부패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고 그것을 외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한미동맹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을 버리고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을 따라가면 이 대한민국은 가장 비참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될 것이 너무 악시한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반중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을 굳건히 지켜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ROTC 애국동지회 김억중 회장께서 안보시민단체 총연합을 대표해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의 선망이 되는 이 대한민국, 우리 세계 IT 강국이요, 또 조선 강국이요, 자동차 강국이요, 또 그 외에도 의료 분야나 또 이런 문화 쪽에 앞서가는 이 대한민국이 이 3, 4년 만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국민 성명서.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는 달리 사회 전 분야에서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미래를 꿈꾸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전후 70년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갖고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켜 왔으나 지금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의 끊임없는 핵 개발과 핵 위협에도 굴욕적인 대북 정책으로 온 국민은 불안해하며 불안하고 있다. 많은 비리와 불법, 탈법을 끊임없이 저지르나 정당하게 해결하는 의지는 전혀 볼 수 없고 제2의 범풍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부정은 심각한 정도이나 지난해 4.15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백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고소를 그리하여 당하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10개월째나 재판을 미루면서 지연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문 정권은 4년 차인 지금도 정당성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지난 정권 탓, 코로나 탓으로 돌며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의 잘못은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국민 의혹을 사고 있는 사전 투표와 QR코드 사전 개표의 폐기를 입법 추진해야 할 제1야당이
부정선거 의혹의 함부로 내림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버렸다. 국민의 힘남은 스스로 배워 각성하라. 문정권 4인 차인 지금 심각한 군부대 해체, 불공정한 남북 군사협정,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군부대 해체가 웬 말인가?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서 떨쳐일어난 전국 안보단체 청야운 다음과 같이 관계한다. 첫째, 문정권은 현재까지의 실정과 과오를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둘째, 문정권은 온 국민이 합의가 없는 불협적인 대북 정책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셋째,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문재인 퇴진에 동참하라. 넷째, 대한민국의 군복에 있는 모든 애국 예비역 군인들과 자유시민 불같이 이루어 문재인 타자에 함께 골기하자. 예, 김영중 회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파만파 이정유 회장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대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이 건물 터지듯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정은 총체적인 난국으로 실로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날의 일만도 아닌 국정 파탄은 진정 그 언제쯤 그 진행을 멈추고 정상 제도를 가질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은 어디 하선할 때를 찾을 수 없어 지금 숨을 죽이면서 국정 파탄의 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볍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거나 LH발 땅투기 의혹의 성남 민심이 폭발 일보 직전인데도 맹탕수사로 적당히 모면해보려는 정치권의 태도를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시소가 오르는 분노심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또 한 번 깊은 한숨과 신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무리수와 반칙에 떠밀려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고 경제가 거덜나는 것 정도는 이제 굳은 살이 박혀 겁도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아우성을 쳐야 저 청년관이들의 귀가 뻥 뚫리고 얼마나 더 뼈저린 고통을 호소해야만 문재인 포압정권 독재자 무리들이 우리들 애국 국민들의 아픔을 깨닫게 될까요? 국민 노릇하기도 참 힘든 때입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지방공항 14군데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곳은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를 메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무모한 일입니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부 여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내년 대선까지 부산 민심을 붙잡아 놓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들었고 야당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어 정치적 야합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변형에 불과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제정하여 대다수 국가행정기관을 세종시로 분산시킴으로써 국정여유를 심대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질세라 현 문재인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급조하여 정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어 국가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실패에 연이어 이번 땅 투기 의혹도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떠들어대는 공정과 정의를 다시 한번 뿌리채 흔들었다는 점에서 정권의 명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오히려 투기에 앞장선 일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나 정작 중요한 일은 몸통을 찾아내어 단죄하는 일이지 꼬리를 찾아내어 잘라내는 일은 아닙니다. 어제 12일 오전 9시 40분 LAC 전북본부 전 본부장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 자체로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실체는 몸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깃털이요 꼬리라는 점입니다. 역사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임진정요의 양대 회란과 정묘 병자의 양대 호란을 겪은 후 삼정문란과 밀란 발생 등으로 극도로 사회가 비폐해진 조선 왕조가 결국 일본국에 병탄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지만 만국의 결정적인 원인을 성리학의 폐단으로 인한 중화사상과 지식독점 폐해 그리고 책임 정치 실종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어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각인되어 있는 공산 독재주의자 문재인에 대한 3대 이미지는 바로 부정부패, 무능, 무책임입니다. 입천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식으로 문재인은 무조건 호언장담부터 늘어놓았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그동안 갈갈이 찢겨진 국가사회를 치유하고 복원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굴절과 혼미, 역경과 시련, 격동과 격변으로 내몰았던 지난 아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 나라에 다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탈바꿈해 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판을 깰 때가 아니라 판을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